마피아의 하나로 철도 마피아, 일명 철피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철도 부품 납품 비리 의혹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현직 인사들의 연쇄 자살로 이어지고요. 또 청부살인에 연루된 서울시 의원의 개입 정황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철도 마피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은 한성대 이창원 교수를 연결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철도업계 역시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해피아처럼 말이죠. 소수 전문 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철도를 담당하는 양대 공기관이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명 철피아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철도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특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시설 및 그 공사 업체가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입장도 굉장히 높고, 또 그들만의 어떤 그 소위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학연이나 학맥, 지연 등으로 연결된 분들이 상당히 높은 응집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피아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해피아하고 구조가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자, 이곳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이 관련 기업에 들어가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위한 일종의 로비스트로 활용된다는 얘기인데, 자,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예산만 무려 6조 8,49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철도업계를 둘러싼 이권, 그 규모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규모를 계산한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번에 그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시설공단 수주자들의 그 재시험률이 관련 업체 시험률이요. 네. 2%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모 업체가 그 공단의 고위 임원을 영입했을 때 그 업체의 그 관련 업계 순위가 10번이었다가 그 3번으로 높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 업체들은 철피아를 영입하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 공사 수주에 큰 것을 한두 건만 수주해도 소위 말하는 그 철피아를 모셔오는 것인데, 그때에서는 때로는 수백 배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검은 고리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아주 좋은 설명인데요. 네. 자, 이렇게 상당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일까요? 이 철피아에 대한 비리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이 금품 수수와 로비 혐의로 구속됐고, 또 그 권 수석 부대변인의 금품 혐의 수사, 이 관련해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진짜 정치로의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끌려 잘못 간 길로 가게 됐다, 이런 유서를 남겼는데, 결국 철피아의 비리가 정치권 개입까지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먹이사슬구조의 맨 아래에 이제 그 업체가 있습니다. 공단을 수주하는 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 중단 업체가 있죠. 네. 뭐 바로 위가 이제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를 감독하고 발주되는. 네. 이제 그러면 그 공단 위가 감독청인 당연히 이 사례 같은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가 되겠고, 그렇죠. 그 위가 마지막이 이제 국회 상임위, 당연히 정치권, 국회의원이나 방역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이 지금 회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체와 국회 상임위가 직접 연관은 없어도 그 구조로 봐서는 이렇게 로비를 했을 정황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철피아 문제를 단순한 비리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철도도 만약에 하나 곳곳에 부실이 개입됐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과 연결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동일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 그 납품 공사 수주 비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철피아와 감독 그 공단이 비리로 많이 엮여 있다면은 당연히 그 업체는 안전 규제를 유순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의 감독청이 만일 상해 역할을 한다면은 그 상은 당연히 그 관련 업체에 대해서 날석에
그 작동을 안 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선배들이 그 유관업체에 가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조를 본다면은 이 문제는 일반 납품 비리 구조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 네. 이런 말씀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차례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이 비리 커넥션, 구조적인 해결책,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의 그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취업 제한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요. 네. 당연히 관련 공직자들의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어야 된다는 선진국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일명 그 김영란법도 원안대로 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경품이 오가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 철도 관련에 있어서는 그 혹시국 규제의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관련 규제가 특정 업체나 조합이나 협회만을 그 좀 보호하는, 그들에게 유리한 규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 해결의 단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한성대 이창원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